10 9 오시는 길에 복 받으시고 가시는 길에 면도 이어가세요. You are pure and amazing. I feel so alive. 자, 하이 해나 정님 달달하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이 해나정. 어우 섹시 가이. 자, 우리 동동이 달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 우리 동동아, 너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니? 이렇게 소극적인 애가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고마워 동동아. 둥근 애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튼 그날 우리가 이렇게 해 뜨는 걸 보러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도두봉이라는 곳이었어요. 도두봉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장소였는데 인파가 말도 못하게 엄청나게 막 밀려 있는 것 같고 진짜 까치발 들고 있었어요. 까치발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까치발 들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 또 저에게 세뱃돈을 주신 우리 헤어미터님과 영차도 세뱃돈을 저에게 또 주셨죠. 네, 감사해요. 뿅뿅 쌤, 오늘 딸내미 초등 졸업했는데 친한 친구들과 떨어지고 혼자만 다른 중학교로 배정됐어요. 어머나, 어떡해. 아우 정말. 근데 우리 딸내미가 나름 이렇게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가 또 괜찮아서 또 적응도 좀 빨리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속상하겠다 우리 딸내미. 어쩜 좋아. 이 그 무리가 있잖아. 하나의 무리.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하나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한 무대기, 두 무대기, 삼 무대기. 우리 애들 다 모여. 막 우리 애들 다 모여.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친구가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가 무엇이냐? 둥둥둥둥 화성국님 알려주세요 라는 코너예요. 선생님, 저는 25살이고 몸무게가 어떻게 어쩜 좋아 25살 90kg예요. 90kg. 자, 몸에 기운도 잘 안 나고 먹는 걸 참지 못합니다. 선생님도 이러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도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팍 찐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무당들은 신살이라고 해요. 신살이 찐다 그래서 갑자기 살이 좀 많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또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호르몬이 좀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러저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살이 급작스럽게 또 찌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저는 호르몬 문제로 처음에는 신살이 쪘고 두 번째는 호르몬 문제로 한 몇 년 동안 좀 고생을 했는데 요즘에 또 열심히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운이 없잖아요. 몸에 기운이 안 나요. 먹어도 기운이 안 난다는 거는 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가 빠져나간다는 거는 겁살이 꼈을 확률이 커요. 겁살이 뭐냐면 거지살을 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 빼가는 아주 나쁘고 고약스러운 그런 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질문지를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는 겁살이 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운이 안 나고 먹어대는 그러한 형국인 것 같고요. 지금 25살이잖아요. 몸무게가 90kg라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겁살을 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겁살은 1년에 한 번씩 쳐내줘야 돼요. 평생을 가지고 있는 신살 중에 하나여서 이거를 꼭 쳐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자 25살 경진생 용띠. 근데 원체 이 친구가 좀 게으르기도 했어. 원래가 좀 몸이 좀 둔하고 좀 느리고 그리고 뭔가 하나에 빠지는 스타일, 이렇게 멀티가 되지 않는 그런 친구였는데 우리 친구가 이렇게 또 살이 또 이렇게 막 계속 찌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지. 근데 겁살을 한번 쳐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살찌우게 만드는 이놈의 컵살, 그지살. 원래 그지들이 보면은 그렇게 삐짝 안 말랐어요. 옛날 그지들은 정말 살도 포동포동한 친구들도 많았고 힘이 장사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화성궁 선생님, 저희 엄마는 치매가 심하십니다. 치매가 오는 것도 암에 걸리는 것도 다 신의 뜻일까요? 많이 힘이 드네요. 최근에 우리 김창옥 교수님, 그분도 알츠하이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병이에요. 이 병이 정말 뭐 암투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알츠하이머, 치매 뭐 요런 병들이 진짜 마음 아픈 병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걸리지 말아야 될 베스트 병 중에 하나인데, 모든 병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치매라는 게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 병인 것 같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많이 슬픕니다. 근데 이게 다 신의 뜻일까요? 라는 말씀이 저는 틀리다고는 보진 않아요. 우리 요즘에 깜빡깜빡하고 막 이러면 우리 무당 무속인 분들이 나 치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요즘에 좀 깜빡깜빡해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 같은 경우도 그런 유전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빌었던 할머니 그분께서 치매가 걸려서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이렇게 치매가 오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이 마음의 병 같은 경우는 그냥 늘 항상 엔돌핀을 만들어주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계속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세요. 슈퍼 파워. 힘을 내셔야 된답니다. 우리 냥보리, 저는 건망증 때문에, 근데 이거 건망증도 습관인 거 아시죠? 이거 습관이에요.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건망증이 없어요. 근데 자꾸 흘려서 생각하고 흘려서 그냥 이렇게 보고 마니까, 그래서 자꾸 건망증이라는 게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건망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멀티가 안 되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주의를 집중해서 흘려버리지 말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나가야 돼. 근데 음식을 갖고 나가야 돼. 근데 음식을 오늘 저녁에 내가 꺼내놓으면 이게 상할 것 같아. 이거를 내 눈앞에다 놔둘까? 뭐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으셔도 돼요. 왜? 내가 일단 고민을 했기 때문에 깜빡할 확률이 많이 줄어든답니다. 깜빡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드니까 자꾸 기억을, 뭔가를 연결고리를 찾아서 기억을 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국님, 아빠가 회사를 가족들 몰래 그만두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버렸어요. 계속 모른 척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할까요? 이거 정말 예민한 질문이에요. 아버지께서 회사를 몰래 그만두셨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러면 일단은 모른 척 하는 건 맞아요. 모른 척 하는 건 맞는데, 상황이 조금 지켜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왜 그만두시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해고 같은 경우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가 투자를 하려고 퇴직금을 땡겨서 주식을 하시려고 이러셨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아버지가 투자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투자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일단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한 달은 너무 길고 지금 오늘로부터
한 일주일에서 열흘, 네, 그 사이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세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회사를 그만두셨는지. 그쵸, 우리 엔젤링. 저라면 아빠한테 대화 신청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께 여쭤봐야 됩니다. 소통. 아버지 혼자서 짊어지고 갈 짐이 이젠 아니거든요. 자식들이 이미 다 컸고, 그 자식들이 밥벌이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자식들이 밥벌이가 조금 급급하다 하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꼭 소통을 하심이 맞는 것 같아요. 소통을 꼭 하셔야 된답니다. 선생님, 정말 회사를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대. 그래도 돈 때문에 이악 물고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계속 다녀야 하는지 돈 외에 스스로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정말 큰 사건이 아닌 이상 그냥 다니셔야 돼요. 큰 사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꿈이 있어서 공부를 뭐 마저 더 하고 싶다. 뭐 좋은 의미잖아. 좋은 의미. 요런 거는 뭐 생각을 해보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괜찮으나 뭐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구별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단계거든. 본인 역시도 지금 뭐가 아리까리한 상태인데 뭘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 열심히 댕겨야지. 세상에서 진짜 힘든 게 남의 돈 먹는 거예요. 남의 돈.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뭐 경찰 뭐 형사한테 청탁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학부형들이 또 선생님들한테 또 엄청 막 이렇게 청탁도 하고 아무튼 뭐 비리가 많았지. 비리가. 근데 정말 웃긴 게 선생님한테 우리가 청탁을 이렇게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막 비리비리하게 막 이렇게 하지만 제일 돈 뽑아 먹기가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형사였어요. 경찰한테 돈 빼먹는다? 말도 안 되지 그거 정말. 근데 그 경찰한테 유일하게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요. 아주 예전에 돈을 빼먹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여러분 퀴즈! 자, 10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첫 번째로 올려주신 분께는 오방기 찬스! 자, 형사 돈을 비리비리하게 빼먹을 수 있었던 직업은 과연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자, 10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자, 우리 뮤튜님 무속인 아웃. 양보리 은행 아웃. 5, 4, 3, 2. 어머머머머, 모르나봐. 어머, 내가 말했는데, 아우, 법원, 은행원, 다 아웃이야. 땡땡땡땡. 자, 정답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형사 아저씨도 자식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막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싸바 엄청 했죠. 네, 그게 바로 정말 훌륭한 직업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동물이랑 코끼리 무당 아니라고요. 끝났어요. 이제 5번째 질문 들어간다고요. 자, 화선국님, 저는 원숭이띠인데 삼재가 안 좋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서 요즘
신년 운세 보다가 화성국님을 알게 됐어요. 점집도 병원처럼 여러 군데 상담 받아보고 삼재풀이 하면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삼재는 뭐 들어오는 삼재든 나가는 삼재든 머무르는 삼재든 일단은 3년 동안은 무조건 풀고 가시는 게 제일 답이 옳습니다. 물론 점집도 여러 군데고 뭐 상담 받을 곳도 여러 군데잖아요. 근데 꼭 나는 화성궁 선생님한테 화성궁에게 나는 삼재풀이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둥둥둥둥둥 모르겠어요. 사람은 진심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재풀이를 하든 살풀이를 하든 제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쭈삣쭈삣 온 길을 다 소진하면서 그렇게 삼재도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삼재를 풀다 보면은 막 간혹가다가 막 조상이 막 실릴 때도 있고 상문살이 막 껴갖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안 좋은 5만 가지 잡동사니 살들이 무슨 고물상이야. 고물상처럼 껴 있으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재풀이를 하면서 부정도 같이 또 풀기도 하고, 네, 조상님 오시면은 뭐 막걸리라도 한 잔 잡수고 가실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삼재를 딱 풀고 나면은 제갓집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근데 확실히 혈색도 바뀌어요. 까맸던 양반들이 이렇게 하얘지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 양보리, 저도 삼재풀이 홍수막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하셔요. 자, 1월 29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네, 홍수맥이 접수 받습니다. 삼재풀이랑 여러분들 홍수맥이 삼재풀이 꼭 풀고, 자, 2024년도에는 재수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오시는 길에 복 받으시고 가시는 길에 명도 이어가세요. 달달하세요.